어려운 과목인데 어떻게 걱정되네요. 잘 이해를 하실지. 저 아세요? 네. 지명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한 지는 한 17년 지금 됐고요. 주택 임대 쪽 관련해서 뭐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건설 임대주택하고 매입 임대주택하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매입 임대주택은 지금 뭐 세제 혜택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건설 임대주택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할 때는 건설 임대주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절세의 히든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오늘 강의는 총 7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건설 임대주택이 왜 뜨고 있는지, 요즘 서서히 이제 뜨고 있죠. 유용성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건설 임대주택을 등록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항상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 그러니까 득과 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임대사업자의 실 부분인 공적 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득, 세제 혜택이죠.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양도세 부분하고 그 외의 부분하고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건강보험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얘기 좀 조금 해보고, 만약 이거를 건설 임대사업자를 내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이렇게 냈었을 때 어떤 개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준비되셨어요? 들어가 볼까요? 먼저 건설 임대주택의 유용성과 임대 등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건설 해가지고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를 하고, 매입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신축하지 않고 이거를 뭐 매매로 취득하든지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주택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내가 건물을 신축했다 할지라도, 주택을 신축했다 할지라도 보존등기 이전에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건설 임대주택이 될 수도 있고 매입 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었다고 모두 다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매입 임대주택하고 건설 임대주택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 이제 세제 혜택에서 있을 것 같아요. 매입 임대주택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이제 세제 혜택이 막힙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죠. 그리고 작년 12월 말 일자로 해가지고 장기부의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라고 해서 양도 차익의 50%, 70% 해주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인데, 이게 이제 막힙니다. 하지만 건설 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이제 공급 확대 측면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축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소재한 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내년까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장기부의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50% 또는 70%, 지금은 이제 10년짜리로밖에 등록을 못하니까 거의 70%를 적용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는 의미는 일단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됩니다.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과는 달리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도 5층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다 아파트에 포함되거든요. 아파트도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신축했다 할지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지자체에 해야만 임대사업자 등록증상에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가지고 아까 그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 국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얘도 등록하고 얘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니면은 뭐 이 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고가주택이 아니면서 월세 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택이 2채 있는데 전세 보증금으로만 다 돌리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득과 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건설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어떤 걸 내가 잃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 의무거든요. 이 공적 의무는 민간임대주택법상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시 준수해야 되는 사항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부기등기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이게 이제 제일 괴롭게 만드는 사항이겠죠. 아무튼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임대료 증액 제한 5%밖에 못 올린다. 그리고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된다. 그 전에 팔면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유지. 함부로 내가 내보낼 수 없죠, 임차인을. 임차인이 계속 산다고 하면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살게 내비둬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임대료만 5% 올리는 것밖에 이제 없어요.